자, 제4장 당류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예전에는 차례 앞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은 우리 조리원리 이론서에서 맨 앞에 보면은 지금 개요, 공유 및 전분, 서류, 당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순서가 영양사 시험에서 시험 문제 내겠다라고 했던 순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순서대로 그냥 넣은 건데 사실 당류는 맨 뒤로 들어가 있으면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배운 다음에 공부하면은 훨씬 정리하기가 쉬운데 당류가 딱 처음으로 끼어들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배운 다음에 하면 조금 쉽긴 하지만 그래서 중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챕터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와 있던 건데 일단은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또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은 자 28쪽부터 보시면 제4장 당류에서 먼저 당의 종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당은 크게 천연 감미료와 합성 감미료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해서 먼저 천연 감미료의 설탕은 사탕, 무, 사탕, 수수로부터 얻는 당이에요. 그래서 조리에 사용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침 2에서 8%, 초무침 3에서 5%,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알아놓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과일을 먼저 배워서 잼 젤리를 배웠으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65%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뒤쪽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잼 젤리를 만들 때 설탕이 들어가는데 그때 양이 60에서 65%예요. 60에서 65%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탕이 당절임, 염장법 이런 식으로 해서 당절임에 들어갈 때 바로 자유수를 뺏어옴으로 인해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방부의 목적이라 그래요. 방부의 목적식으로 들어가려면 최소한 50%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50% 이상. 그 다음 설탕은 포도당하고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포도당에서의 제일 중요한 환원성 OH가 1번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의 1번 자리하고 과당 같은 경우에는 과당은 5탄당으로 되어 있고 2번 자리에 해당이 되는 여기 2번 자리에 해당이 되는 OH가 있게 되는데 바로 2번 자리에 해당이 되는 거하고 1번하고 그래서 설탕의 경우에는 포도당과 과당의 알파 1, 2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쪽에 있는 2번 자리에 해당이 되는 OH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서 이런 식으로 알파 1, 2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바로 이제 이성체가 없어요. 그래서 설탕의 경우에는 설탕은 바로 이성체가 없다. 그래서 얘는 표준 감미 물질로 이용이 된다라고 해서 단맛의 정도를 이야기할 때 표준 감미 물질이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당이잖아요. 그러면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2당류인데 이 2당에 해당이 되는 것을 쪼개는 작용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슈크라제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인버타제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쪼개지게 되면은 포도당 하나, 과당 하나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포도당 과당으로 동량으로 50대 50으로 동대동으로 쪼개지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아예 2당이었던 것이 단당으로 쪼개지는 것을 우리가 전화당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바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였던 것이 바로 마이너스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전화당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을 식품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중요하게. 그래서 전화당이라고 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다음에 이 단맛에 해당이 되는 것이 설탕보다 전화당이 되면 단맛이 더 강해져요. 왜? 단독으로 과당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과당 때문에 단맛이 훨씬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전화당이 되면 바로 단맛이 더 강해지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설탕보다 단맛이 더 강하고 결정화되지 않는다. 과당 때문이라는 거. 그 다음 올리고당은 지난번에 이제 식사요법 시간에 설명을 했었었는데 올리고당은 3개에서 보통 10개까지 얘기를 해요. 당이 3개에서 10개짜리로 결합된 다당류라고도 하거나 소당류라고도 하는 것이 올리고당이에요. 소당류 이퀄 다당류야. 그래서 이건 우리 몸에는 분해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소화흡수가 되지 않아서 바로 저열량 감미료로 이용이 되고 비피더스가 뭐냐면은 얘가 바로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라는 균주예요. 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즉 젖상균이죠.
젖산균의 먹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젖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고 이것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올리고당은 프리바이오틱스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바로 젖산균인 비피더스의 증식 인자가 된다, 즉 먹이가 된다 이 뜻이에요.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다라는 거고요. 당 알코올은 이거지.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알데하이드기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포도당이었다면은 이 1번 자리에 해당이 되는 이 알데하이드기 자리가 CH2OH로 에탄올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당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코즈가 바뀌면은 솔비톨, 만노즈가 바뀌면 만니톨이 되는 거야. 자이로즈가 바뀌면 자이리톨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1번 자리 CH2OH가 바뀐 것을 당 알코올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 가지 포도당이 당알코올이 되면은 솔비톨 이런 것들이 바로 비타민C 합성 음료, 무설탕 음료, 저열량 식품에 이용이 된다. 자이로즈에서 환원된 자이리톨은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충치균이라고 말하는 것은 치아에 바로 써놔 여러분들.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균주가 바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연쇄상 구균이에요.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균주가 내가 떡을 먹었어. 끈적거리는 음식을 먹었어. 라고 했었을 때 끈적거리는 음식이 치아를 둘러쌌네. 이 치아를 둘러싼 이 음식이 바로 치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균주가 이 끈적거리는 음식 물질을 먹이로 이용하는 거예요. 먹이로 이용해서 바로 산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만들어진 이 산 때문에 치아가 공격당하는 것을 우리가 치아 우식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치아 우식증이 바로 충치를 말하는 거예요. 충치를 얘기하는데 자이리톨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이렇게 둘러싸주는 역할을 해. 근데 바로 자이리톨은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리톨을 씹어주게 되면 충치가 예방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충치균에 해당이 되는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가 자이리톨을 먹이로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충치를 예방한다,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프락토즈 해당이 되는 과당은 무려 설탕이 1이었을 때 얘는 1.8이야. 그래서 굉장히 감미도가 높고 감미도가 높은 것들이 물을 빨아들이는 용해성도 높아요. 흡습성도 높아요. 그래서 흡습성이 높다라고 나온 거고요. 꿀은 꿀벌들이 꽃 속에 들어있었던 설탕 성분을 빨아들여서 꿀벌 침 속에 있었던 인볼타제라는 효소를 작용시켜서 포도당, 과당이 함유된 전화당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과당을 더 많이 갖고 과당이 있기 때문에 흡습성이 강해진다라고 해서 자, 꿀로 만든 빵, 과자는 촉촉함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시럽, 옥수수 전분은